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제가 잠시 멈췄던 솔로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. 솔로팜 다들 그 장점만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솔로팜에도 당연히 단점이 존재합니다. 그것 때문에 제가 솔로팜에서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기도 하고요. 지금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워홀 온 이유 중에 그게 있으신가요? 한국에 있는 그 사회생활을 좀 지쳐서 다른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오신 분 계신가요? 저는 수많은 이유 중에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. 뭐 주된 이유는 아니었지만. 이게 근데 한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피로를 느끼고 그런 마음 살면서 한 번씩 들 때 있잖아요. 맘 같지가 않고 그럴 때. 그리고 특히나 호주에 와서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생활하는 환경이 확 바뀌잖아요. 그리고 약간 그 동양 국가에서 개방적이라는 서양 국가로 옮긴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기대, 그런 선망 다들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솔로팜 얘기랑 한번 연결 지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. 솔로팜에 가고 싶으신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 역시나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알고 있는 솔로팜의 장점 하나. 또래 각국의 청년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하면서 으쌰으쌰 의기투합을 하면서 친해지면서 일도 하고 일 끝나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저는 솔로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시다시피. 근데 이게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솔로팜에서도 인맥 관리를 해야 돼요. 웃기죠? 이게 뭐라고. 일단 웃긴 게 저는 그 솔로팜이 뭐라고 거기서 인맥 관리를 해야 되는 거. 그것도 웃기고요. 약간 돈의 목적보다는 좀 즐거움을 쫓아서 온 외국인들이 많아요. 확실히 솔로팜에는. 그렇게 즐겁게 놀면서 일하자고 온 솔로팜에서 인맥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.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끌려서 친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인맥 관리를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. 그 솔로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력이 오래됐어요. 그에 반면에 우리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팜의 경험이 없거나 솔로팜 경험이 짧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온 거면은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 넥스트 프로젝트를 쫓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회사에서 연결해주는 경우 당연히 있어요. 있는데 뭐 본디 이직이라 함은 더 나은 조건을 우리가 항상 쫓아서 옮기는 거 그게 이직이잖아요. 어쨌거나 워홀 노가다라고 한들 여기서도 그리고 솔로팜 안에서도 더 나은 조건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그게 비단 돈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너무 멀리 안 가고 싶고 좀 가까운 데로 옮기고 싶다. 근데 그게 우리 회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회사 프로젝트다. 그러면은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보통 지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. 이거는 유명하죠. 솔로팜이 연줄로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. 아예 경력이 없어도 연줄이 있으면은 그냥 들어가기 쉽고요.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넣는 게 솔로팜입니다. 해고도 진짜 작게 해요. 제가 첫 번째 솔로팜에 있는 동안 6개월 동안 거짓말 좀 못해서 10번 넘게 넘겼어요. 10번의 대거 해고에서 살아남았다가 마지막에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됐었던 건데 그리고 두 번째 갔던 솔로팜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대거로 확 해고를 시켰었어요. 그 다음에 저는 채용을 했었던 거고 근데 불행하게도 갑자기 또 대규모 해고 사태에 제가 그때 끼게 된 거였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유로워요. 솔로팜에 뭐 넣어주는 것도 자유롭고 갑자기 해고시키는 것도 자유롭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점이 하나가 나오죠. 관리자들이랑 친하면은 또 거기서 배제를 시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. 해고 명단에서. 제가 다니던 솔로팜에서 영어도 좀 잘 못하는 초반에 잠깐 같이 해봤었는데 뭐 굳이 따지자면 못하는 근데 너무 사교적이에요 애가. 그랬더니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한 진짜 서너 번 넘겼는데 거기를 줄곧 따라다닙니다. 진짜 약간 그런 친목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겸사겸사 해고를 시켜야 되는 인원이 생기면은 별로 안 친한 애 시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희한하죠? 왜냐면은 그 관리자들도 다 청년입니다. 필드에 직접 나가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무실 사람들도 거의 다 우리 나이 또래 20, 30대 사람들이고요. 진짜 소수 몇 명을 빼고는 거의 다 저희 나이 또래라서 그래서 가끔은 그냥 말도 안 하고 싶고 그런데 항상 약간 억텐으로 신나는 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친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. 모르셨죠? 그리고 이런 성격을 진짜 가지신 분들은 그게 뭐 억지로 그럴 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제 성격상 저는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친하지 않은 애들
한테는 굳이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성격이거든요. 예전에는 저도 의식적으로 그랬었는데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내 에너지를 나한테 쓰고 싶지 되게 일회성인 관계에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솔로하면서 그런 점도 힘들었습니다. 제일 저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어느 회사에 어느 연주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고 저한테 어느 도움을 줄지 몰라요. 그러니까 검은 속내를 가지고 조금 다소 좀 친해져야 되는 편이긴 한데 전 실제로 이 연주로 도움을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. 제가 거기서 친했던 프랑스 남자애가 있는데 다음 솔로팜을 막 알아보고 있을 때 걔한테 연락을 해봤어요. 근데 자기가 지금 여기 다음 프로젝트 어떤 에이전시에서 팀리더를 하고 있다고 자기가 뭐 꽂아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좀 되게 먼 거리였어서 결심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기회를 제가 날린 적이 있어요. 제가 솔로팜에서 만난 아르헨티나 남자애가 있어요. 저랑 진짜 친한 애가 있거든요.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 그 친구가 소개시켜줬습니다.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남미 애들이 약간 좀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. 자기 커뮤니티끼리 더 이끌어주는 걸 좋아하고. 그래서 남미 애들이랑 좀 친해지면은 그런 기회를 얻을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솔로팜을 가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가 뭐 한두 번 그러는 건 괜찮아요. 저는 뭐 사이가 나쁜 사람은 없었어요.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제가 왜 돌아가기 싫냐면은 제가 두 번째 솔로팜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 다음 직장을 막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솔로팜에 가기 싫은데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력이 하나가 더 생겨서 쉽게 찾을 만한 직장 솔로팜밖에 없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제가 그 솔로팜 막 수소문을 했어요. 전에 알던 친구, 그다음에 그 솔로팜에 들어가서 다시 만난 친구, 그다음에 지금 회사에서 친해진 친구, 진짜 수소문을 막 수도 없이 하고 거기서 받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진짜 좀 영양가 없는 정보들, 그냥 나랑 친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챙겨주고 싶어서 영양가 없는 정보들을 막 알려주니까 조급할 대로 조급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대로 쓰는데 근데 막상 얻는 거는 많이 없었어요. 그때 제가 바로 다음 프로젝트에 갔으면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 시기가 좀 안 좋기도 했고 제가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런 짓 좀 그만하고 싶다. 유독 솔로팜에서만 이러는 거 어떨 때는 장점이지만 이러기 싫어서 호주에 온 그런 이유도 있는데 똑같이 이러고 있네 싶은 거예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솔로팜 인연 때문에 제가 다음 직장을 찾게 됐고 근데 어떤 직업이든 다 통틀어서 뭐 친해져봤자 나쁠 건 없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솔로팜의 경우에는 그런 관계와 커뮤니티가 너무 필요 이상이다. 한정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의 관계가 있잖아요. 근데 솔로팜에서는 진짜 사람 하나하나마다의 연을 맺어야 되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모르겠어요. 이게 누구한테는 장점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단점입니다. 그렇다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싫은 건 아니에요. 아직도 꾸준히 연락해주는 친구도 여러 명 있고요. 너무 고맙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솔로팜의 민낯 중 하나예요. 제가 오랜만에 솔로팜 얘기를 드렸는데요. 제가 솔직히 그간의 솔로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솔로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. 제가 생각을 아무리 쥐어 짜내봤자 생각난 게 이거 하나뿐입니다. 솔로팜 얘기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기가 다 떨어진 건 아니고요. 뭐를 궁금해하실지를 저는 몰라요.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의견을 달아주세요. 존나 큰 청설모 포송인가? 그게 나무를 여기 호다다 올라갔어요. 개극혐이네요.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세미나를 열었었어요. 이게 이 영상으로 처음 저를 접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거를 켠 김에 그 세미나 소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세미나를 들으셨던 분이 25분 정도 되세요. 세미나 후 7일간의 1대1 문의도 제가 진짜 이것까지 물어봐? 할 정도로 다 답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와중에 솔로팜에 지원을 하신 분이 계셨고요.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 다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전달을 드렸었습니다. 요즘에는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 바빴어요. 뭘 할 시간도 없고 이게 뭐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일을 하는 와중에더라도 뭐 열 생각이 있긴 합니다.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솔로팜에 대한 정보는 그때 제가 막 티켓을 준비하는 와중에 세미나를 준비를 해서 오로지 솔로팜에 대한 정보만 드렸었어요. 근데 제가 가진 다른 배경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지 않은 내용이지만 전달을 드릴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. 선대장 중에 하나인 포트집, 그리고 두 번째인 그레인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제 다른 경험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
해군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뭐 셧다운에 대한 얘기는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연주로 들어온 거라서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나마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냥 미디어로 접해서 이런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, 이런 걸 듣고 워홀을 오기를 결심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좀 약간 혹할 만한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솔라판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, 아리까리해요, 할까 말까 고민돼요, 이런 분들까지 조금 되게 좀 열화 같은 성원이 있다 하면은, 그래서 조금 넉넉히 잡아서 한 50명 그 이상 정도의 인원이 댓글을 달아주신다면은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습니다. 솔라판, 코튼진, 그레인, 해군, 셧다운 정보까지 전부 다 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는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짧은 클립이 있어요. 세미나 소개 영상이 있는데 댓글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오랜만에 돌아온 솔라팜 영상인데 재밌으셨으려나 모르겠습니다. 솔라팜에서 내가 뭘 했었지, 뭐가 중요하지,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, 말씀드렸다시피 제 혼자 머리로는 한계가 있네요.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솔라팜 영상, 그리고 호주 정보나 워홀 정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